트럼프가 한국 핵무장 용인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에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트럼프. 하지만 현재 여론은 바이든이 우세합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핵무장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용인하는 문제가 향후 2개월 동안 주요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 표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그런 계획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 답변은 기자가 기습적으로 던진 질문에 얼버무리다시피 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가부를 확정짓는 것보다 이런저런 가능성을 유지하면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기 편해지는 이점도 있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 어느 것이라도 논쟁을 일으켜야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국방부가 개발을 천명했고 일본은 자체 미사일을 개발하려다 포기하고 미국이 알려주는 대로 미제 미사일을 구매,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핵실험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정도의 핵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항상 일본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핵이 허용되면 미국이 일본에 대해 뒤통수 맞을 날이 가까이 온 것으로 우리는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제일 목표는 언제나 한반도였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트럼프 집권 시기에 장차관이나 군 핵심 요직에 있던 많은 이들이 출판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이 워낙 세게 여론을 탄 덕분에 트럼프의 우호적이지 않은 대부분의 서적이지만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두 가지를 공통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선제 타격을 2017년에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것과 한국에서 방위비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 일개 여단 약 4,000명을 감축할 거라는 인식을 한국에 심어주라는 명령을 트럼프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책이 아니더라도 구독자분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린 듯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와 동맹에 대해 공약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를 살펴보면 북한과는 조속히 협상을 매듭짓고 핵 폐기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것이고 북미 간 정상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접근 방식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외교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고 개인적으로 북한 김정은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일방주의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동맹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선호하는 모습을 이어나갈 거라 말하고 있으며 바이든은 동맹 관계에서 지도력을 복원하여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힘을 보여주겠다 공약하고 있습니다. 공약만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북미회담은 급진전될 것 같고 반면 주둔 방위비나 무역으로 좀 더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북미회담은 사라지고 국자회담 부활이나 북미회담을 하더라도 실무진 협상에 비중이 꺼져 실제 진전을 이뤄나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대선주자 여론은 바이든이 우세해 있습니다. 한때 10%까지 앞서 이미 대선은 끝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4.5% 정도로 지지율 격차가 줄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접전 지역에서 대부분 바이든이 우세를 보이며 지지율 격차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것이 트럼프의 고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 당일까지 여론조사는 클린턴, 힐러리가 우세했고 실제 득표도 300만 표를 앞섰습니다. 앞서고도 힐러리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미국은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별로 인구수에 따른 선거인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권자 수가 총 300만 명이고 선거인단 수가 각각 10명인 지역 5곳에서 힐러리가 200만 표를 얻었을 경우 50명의 선거인단 득표를 했다고 하고 반면 유권자가 500만인 지역은 선거인단이 60명이고 트럼프가 255만 표를 얻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트럼프는 득표수 355만 표를 얻었고 선거인단 60명을 확보했으며 힐러리는 득표수 445만 표를 얻었고 선거인단 50명을 확보했습니다. 득표에선 힐러리가 90만 표를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앞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트럼프와 바이든은
현재 전체적인 여론에도 신경 쓰고 있지만 선거인단이 많은 경합지역에 향후 유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코로나입니다. 현재로선 트럼프의 강점인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자극과 선동 형식의 선거 전략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치인으로서 색채가 거의 없는 바이든은 본인의 공약이나 정책보다 반트럼프 정서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에게 최대 약점으로 작용하는 국내 코로나 대처에 대해선 더욱 두드러집니다. 대외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방식과 반대되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동맹관계 신뢰회복을 서두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라는 방법론에선 미지수입니다. 동맹관계 이탈이 오바마 때 가속되었고 트럼프 때 좀 더 빨라졌을 뿐 근본 원인인 미국 이익우선에 대해 노골적으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은 분명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을 지닌 국가이다 보니 외신도 이런저런 측측성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중국은 바이든을 지지한다. 이런 기사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거론되는 당사국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G7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길 희망하는 발언을 했는데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 규정상 다음 개최국인 영국이 개최권을 갖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영국이 규정을 내세워 미국과 불편해질 이유가 없어서 미국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현재 대선 여론조사대로면 G7에 초청된 한국은 내년에 참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희망했을 뿐 꼭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꺾이지 않는 코로나로 전체 회원국이 올지도 미지수고 G7 회담으로 이목은 집중시킬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정상 간 불편한 일이 일어나거나 초청장을 돌렸는데 두세 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국제질서 장악력을 당연시하는 미국 문화에서 실망감이 커질 것이고 대선 코앞에서 G7으로 불리해지는 걸 염려하는 듯합니다. 공약만 놓고 보면 도끼는 개끼이지만 한반도 평화에는 트럼프가 나은 것 같고 주둔 방위비 문제는 바이든이 나은 것 같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 위상을 높이는 데는 트럼프가 나은 듯하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 피해를 생각하면 바이든이 나을 것 같고 중국을 억제해 IT나 5G에서 한국이 선점하고 앞서가는 걸 생각하면 트럼프가 나을 것 같고 그런데 공약은 공약이죠. 대외 공약은 특히 상대국가 국제사회 연대가 필요해서 미국이 공약을 세운다 해서 모두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하느냐입니다. 종복의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대할 것이고 친구로서 모습을 보이면 또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동맹으로서 미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종복이 되자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 조금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이 아닌 일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언제나 수용했던 이전 정권과 다르게 한국이 이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민족의 안이나 바른 동맹관계가 정립됩니다. 일본 의견이 평화를 말할 리는 없으니까요. 영상을 제작하는 중에 바이든이 경선에서 자신을 공격했던 검사 출신인 흑인 여성 카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로 상원에 재선되었고 최초로 대선 경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인종차별시 분위기를 이어가고 흑인 투표 참여를 위해 이런 결정을 했는데 트럼프는 내심 반길 것 같습니다. 백인표를 더 결집할 수 있다 생각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